아카이브 다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태양의 탄생, 그 경이로운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차갑고 어두운 우주의 먼지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존재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우주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그곳은 사실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뭉게구름과는 차원이 다른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자구름이었죠. 그 당시 이 구름의 상태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60도 이하의 아주 정적이고 차가운 상태였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그렇게 차가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미세한 요동이 있었는데 구름 내부의 밀도가 모든 곳에서 일정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났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스가 조금 더 빽빽하게 모인 곳은 중력이 미세하게 더 강했을 때고 주변의 물질들을 아주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힘만으로는 태양 같은 거대한 별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외부에서 이 구름을 확 눌러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태양계 근처에서 수명을 다한 거대한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인데 여기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충격파가 잠자고 있던 가스 구름을 덮친 겁니다. 이 충격파가 차가운 가스 덩어리들을 사정없이 압축하기 시작하면서 구름 내부의 밀도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었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운석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 시기에 초신성에서만 만들어지는 특수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태양계 구름 속으로 유입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은 단순히 옆집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라는 공장의 가동 스위치를 눌러준 결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셈이네요. 그 충격을 받은 가스 구름은 이제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심을 향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중력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으면서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던 거대한 구름이 순식간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장관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물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구름이 아주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주에 완벽하게 멈춰 있는 건 없으니까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아주 미세했던 회전 성분이 점점 더 강력해진 것이죠.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자리에서 돌다가 팔을 안으로 모으면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대한 영역에 퍼져 있던 가스들이 좁은 공간으로 모여드니 그 회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회전 운동은 단순히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름 내부의 입자들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절대 영도에 가깝던 그 차갑고 정적인 가스 덩어리들이 이제는 중력과 회전의 힘을 받아 요동치며 에너지를 품은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가스 입자들이 중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엉키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혼돈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겁니다. 이런 운동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어두웠던 가스 덩어리 내부에는 전례 없는 물리적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거대한 구름의 중심부는 물질들이 밀려들면서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그에 따라 중력은 더욱 강력하게 주변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뭉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외부의 충격이 만들어낸 흐름이 구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물질들은 각자의 궤도를 찾으려 애쓰며 중심부에 더 많은 질량을 공급하기 위해 맹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온한 태양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거칠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구름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가운 성간 물질이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굴복하며 스스로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질량의 집중은 단순히 모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름 자체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심부로 몰려드는 입자들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구름 내부에서 아주 특별한 물리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주변부의 가스들은 여전히 차가울지 모르지만
중심부에 집중된 밀도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기 시작했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갇힌 엄청난 양의 가스와 티끌들이 서로의 자리를 다투며 내뿜는 에너지는 결국 구름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 안으로 끌어당겨지는 힘과 회전에 의해 밖으로 버티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며 구름은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갖춰가기 시작하죠. 수조톤의 물질들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장엄한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탄생의 궤도에 올라선 셈입니다. 이 어둠 속의 요동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물리적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중심부로 몰려든 입자들이 만드는 그 거대한 흐름은 이제 단순한 가스 덩어리를 넘어선 무한가로 진화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중심부로 몰려드는 물질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거대한 구름은 단순히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전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위아래서 누르는 중력은 그대로인데 옆으로 퍼지려는 원심력이 더해지면서 형태가 변하는 거죠. 마치 요리사가 피자 반죽을 공중에 던져 돌리면 덩어리였던 반죽이 순식간에 얇고 넓은 원반 모양으로 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구형의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레코드판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 납작한 원반 안에서 모든 물질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며 도는 모습은 질서가 없던 혼돈이 체계를 갖춰가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원반의 두께는 얇아지지만 그 안의 밀도는 반대로 상상도 못할 만큼 빽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중심으로 향하는 길목이 좁아지다 보니 가스와 티끌 입자들이 서로 피할 공간이 없어서 미친 듯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툭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때리면서 그 에너지가 전부 열로 변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차가웠던 성분 물질들이 비명을 지르듯이 온도를 높여가고 중심부는 이제 수천 도 이상의 고온 상태로 진입하는 아주 기묘한 대비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렇게 뜨거워진 중심부는 이제 주변의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이른바 강착이라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력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주변에 떠돌던 가스와 티끌들을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심 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우리가 아는 태양의 본체인 원시별의 형태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질량이 늘어날수록 중력은 더 강해지고 강해진 중력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복주 상태가 벌어지는 셈이죠. 이때 쌓이는 물질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중심부는 단순히 뜨거워지는 걸 넘어 내부 압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원시별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아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무게감만큼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의 흐름이 너무 거세서 그 충격만으로도 주변 공간이 일렁거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입자들이 중심에 박힐 때마다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의 전환은 원시 태양을 우주에서 가장 밝고 뜨거운 점으로 만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건 이 원반의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극심해지면서 물질의 성질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중심부에 가까운 곳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나 가스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단단한 금속이나 암석 성분들만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원반 전체에 흐르는 물질의 역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물질들은 원반의 바깥쪽 궤도를 돌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중심의 원시별이 쥐고 있고 그곳의 밀도는 이제 가스 상태를 넘어 액체나 고체처럼 빽빽한 상태로 변해가죠. 입자들이 서로 뭉개지고 짓눌리면서 발생하는 열은 이제 단순히 마찰열의 수준을 벗어나 내두의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의 축적은 훗날 일어날 거대한 반응을 위한 일종의 에너지를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심부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물질들이 하도 빽빽하게 눌려 있어서 입자들이 움직일 공간조차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중력은 계속해서 안으로 누르려고만 하고 안쪽의 입자들은 서로 밀어내며 버티려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수만 도를 넘어 수십만 도까지 치솟으며 주변 가스들을 이온화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원시 태양은 이제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난 전자기적 에너지와 중력이 뒤엉킨 우주의 거대한 엔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중심 질량이 전체 성운의 99% 이상을 독식하면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원반 가장자리를 떠도는 기이한 불균형이 완성된 겁니다. 그 찌꺼기들조차 원시 태양이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와 중력의 영향권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중심부의 온도가 임계치에 다다를수록 그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강제로 짓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 거대한 압력의 솥 안에서 물질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해방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압박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찬란한 빛의 탄생이 일어나는지는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하거든요. 그 임계점이라는 게 단순히 좀 뜨겁다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의 물리법칙 자체가 한계를 시험받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시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드디어 1000만도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전까지는 서로를 밀어내던 수소 원자핵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거든요. 원래 원자핵들은 같은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가면 자석의 같은 극처럼 아주 강력하게 밀어내는 쿨롱 장벽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벽을 뚫고 원자핵들이 수조분의 1mm 수준으로 가까워지면 이제는 전기적인 반발력보다 훨씬 강한 강력이라는 힘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융합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인데 이건 단순히 불꽃이 튀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좁은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 핵이 되는 과정은 사실 질량의 아주 미세한 손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처럼 사라진 그 아주 미미한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원시 태양의 심장에 고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1초당 수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폭탄을 다 합친 것보다 수백만 배는 더 강력한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연쇄 반응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는 법이 없어서 이제 태양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완전한 생명체 같은 한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거대한 수소폭탄이 46억 년 동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엄청난 폭발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데도 태양이 흩어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사실인데요. 안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나가려고 엄청난 복사압을 만들어내고 밖에서는 그 거대한 질량이 만드는 중력이 안으로 꽉 누르고 있거든요. 이 밀어내는 힘과 누르는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추는 상태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만약 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태양은 순식간에 붕괴했을 테고 반대로 내부 압력이 더 강했다면 우주로 흩뿌려져 사라졌을 거예요. 이 기적 같은 균형이 잡히는 순간 태양은 비로소 불안정한 태아 상태인 원시별을 벗어나 수십억 년 동안 변치 않고 빛을 내는 주계열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균형이 잡히면서 태양은 이제 액체도 기체도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즈마의 거대한 구체가 돼버립니다. 원자 내부의 전자들이 너무 뜨거워서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아주 역동적이고 뜨거운 전기적 에너지가 흐르는 상태인 거죠. 이 플라즈마 상태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빛이 태양 표면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참 경이롭지 않나요? 빛의 입자인 광자들이 빽빽한 플라즈마 입자들에 부딪히며 지그재그로 수없이 튕겨다니다가 드디어 표면에 도달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46억 년 전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구역에 최초로 뿌려진 찬란한 가시광선의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이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어둡고 탁했던 가스구름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 그리고 강력한 전자기파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두터운 먼지 장막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양은 더 이상 숨어있는 아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으며 주변 우주 공간의 환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은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이 에너지는 태양 표면의 온도를 약 6000도까지 끌어올리며 우리가 아는 노란색 빛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의 태양은 이미 거대한 우주의 지배자로서 자신의 중력장에 묶인 수많은 물질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의 탄생이 단순히 보기 좋은 장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남아있던 물질들에게는 생존을 건 거대한 폭풍처럼 다가왔을 텐데요.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안정화되면서 뿜어내기 시작한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빛의 형태를 넘어서 태양풍이라는 강력한 입자들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 항성풍은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원반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며 아직 행성이 되지 못한 가벼운 가스나 미세한 먼지들을 사정없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중심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청소 작업은 태양계 내부의 구성 성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무거운 암석 덩어리들은 태양 곁에 버티며 남겨졌겠지만 가벼운 기체들은 저 멀리 바깥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태양계의 아주 먼 경계까지 그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주적인 청소 질서가 시작된 셈입니다.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의 파동은 원반 위에 남아있던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정리하며 지금 우리가 보는 깔끔한 행성들의 궤도를 닦아주기 시작하죠. 만약 이 시기에 태양이 이토록 강력하게 물질들을 밀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지구는 지금처럼 암석으로 된 단단한 땅이 아니라 거대한 가스 덩어리에 파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빛과 에너지는 단순히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기능을 넘어 태양계의 각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해주는 엄격한 교통정리관의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물질들은 이제 태양의 강력한 중력과 에너지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 독특한 형태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태양계의 중심에서 거대한 엔진이 가동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주변을 뒤덮고 있던 자욱한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입자들의 흐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드러운 햇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위력을 가졌거든요. 초창기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요동치며 사방으로 고에너지 입자들을 뿜어냈는데 이게 마치 거대한 우주 분무기처럼 주변에 남아있던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가스들을 성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원반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잔류가스들이 이 강풍에 밀려나면서 비로소 태양계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텅 빈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과 같은 투명한 우주 공간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청소 작업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태양 주변에 어떤 물질이 남아서 행성이 될지를 결정짓는 아주 혹독한 선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선별 과정이라는 게 결국 질량과 밀도에 따른 철저한 우주적 계급 나누기였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태양과 가까운 안쪽 궤도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와 무시무시한 항성풍을 견뎌낼 수 있는 맷집 좋은 녀석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철이나 니켈, 그리고 규산염 같은 무거운 암석 성분들은 태양풍의 압력에도 밀려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서로 뭉쳐서 지금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볍고 증발하기 쉬운 물이나 얼음, 그리고 가스 성분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저 멀리 외곽으로 쫓겨나듯이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건 46억 년 전 그 강력한 태양풍이 가벼운 가스들을 저 멀리 치워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밀려난 가스들이 도망치다가 멈춘 곳이 바로 지금의 목성과 토성이 있는 거대 가스 행성들의 구역이라는 점이 참 절묘하죠. 태양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서 온도가 낮아지고 태양풍의 힘이 약해진 지점에 다다르자 쫓겨나던 가스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 거대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시기에 태양이 뿜어낸 에너지가 워낙 강력해서 행성 사이사이에 남아있던 미세한 먼지 입자들까지도 마치 진공청소기로 민 것처럼 성계 바깥으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청소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행성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정해진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길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만약 이 먼지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행성들은 끊임없는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어서 결국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 모두 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그 혹독했던 폭풍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태양계에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태양은 이제 더 이상 폭주하는 어린 별이 아니라 매초 일정한 양의 해결류를 태우며 아주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숙한 주계열성의 단계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 덕분에 태양 주변에는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특별한 구역이 형성되었는데 우린 이걸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죠. 태양이 내뿜는 열기와 행성이 가진 중력이 기막힌 균형을 이루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우주 한복판에 마련된 겁니다. 46억 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먼지 구름이 수많은 우연과 물리법칙의 필연을 거쳐 마침내 생명의 요람이 될 준비를 마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돌이켜보면 절대 영도의 차가운 어둠에서 시작된 그 작은 요동이 초신성의 충격을 받고 회전하며 거대한 원반이 되고 결국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튕겨나가고 남겨진 부스러기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사는 지구가 되었고 태양은 지금도 그 중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오늘의 햇살 한 줄기에는 우주가 46억 년 동안 정교하게 계산해온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의 서사시를 이해하고 나면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 장엄한 탄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낮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찬란한 태양계 지도로 완성되기까지의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의 신비롭고 깊은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더 많은 지적 탐험을 원하신다면 아카이브 다큐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섞인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가 더 깊은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카이브 다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경이롭고 흥미진진한 아카이브 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